6학년 1학기 때도 비와 비율을 배웠었는데 기억나? 조금? 비랑 비율이라는 말부터 배웠었어. 6학년 1학기 때. 일단 비라는 건 땡땡 요 기호 사용해가지고 전항, 후항이 있었잖아. 그치? 이 비를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렇지. 3분의 2. 또는 소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소수로 나타내기가 어렵겠다. 그치? 그럼 이걸로 해보자. 4 대 10. 얘 비율로 바꾸면 10분의 4죠.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0.4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 또는 소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할 거고, 얘를 B라고 했었지? 요거 6학년 1학기 때 배웠었거든. 그래서 여기 처음 나오는 유형은 간단한 자연수의 B를 큰 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율이 3분의 2라는 것은 B가 2대 3이라는 거지. 근데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B잖아. 4대 6 같은 B고 6대 9도 같은 B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2를 곱하거나 아니면 3을 곱했다. 그러면 이 세 B는 같은 B다 라고 했었죠? 그럴 때 전항과 후항의 차를 봤어. 얘는 차이가 1이고 얘는 2고 3이고 점점 차이가 커져. 그치? 요거 이해됐다면 대표 문제 1번 해볼게. 비율이 7분의 6인 B 중에서 전항과 후항의 합이 52인 B를 구하시오. 비율이 7분의 6이라면 B는 몇이라고? 뭐라고? 6대7. 그렇지, 6대 7입니다. 근데 전항과 후항의 합이 52가 돼야 한다네? 지금 아직은 13이야, 그치? 그러면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서 더 큰 B로 만들어줘야겠다. 일단 2를 곱해봤어. 6대 7에다가 전항 후항에 각각 2를 곱했더니 12대 14가 됐지. 그랬더니 합이 뭐야? 26이네. 그래, 그러면 이번엔 3을 곱해볼까?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3을 곱해야 되는 거야. 다른 수를 곱하면 안 되지. 그러면 6대 7이 18대 21이 됐어요. 그랬더니 합이 39야. 아직 멀었네. 그러면 4 곱해볼까? 6대 7, 4 곱하면 24대 28. 더했더니 52가 나왔네. 아하, 그러면 24대 28. 요 B가 전항과 후항의 합이 52가 되는 B다. 여기서는 이렇게 2, 3, 4 차례차례 곱해봤어. 자, 그러면 뒤에 1-1이랑 1-2는 비슷한 문제이고요. 1-3 해볼게. 전항과 후항의 차가 28이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10대 3이 되는 B가 있습니다. 이 B의 전항과 후항의 합을 구하시오. 합 동그라미. 자, 차가 28 밑줄, 그리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10대 3이다 밑줄. 그러면 일단 10대 3이란 B의 전항과 후항의 차는 7이죠. 근데 우리는 차가 28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2 곱해볼까? 그러면 20대 6인데 그럼 차가 뭐가 되냐면 14가 되네? 점점 커진다.
7만큼 커졌어. 오케이. 그러면 3을 곱해봐. 30대 9지. 그럼 차가 21이 됐어. 뭐 어때? 좀 규칙이 보이지 않아? 7씩 커지고 있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40대 12 해봤더니 차가 28이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B는 40대 12이고요. 물어본 건 이 B의 전항과 후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40에다가 11을 더해서 52다 라고 답을 써야겠지? 자, 그러면 1-4 같이 해보자. 올해 진아와 어머니의 나이의 비는 2대 7이고 나이의 합은 54살입니다. 2대 7 나이의 합은 54살. 올해 진아와 어머니의 나이의 차를 구하시오. 차를 구하시오 했어. 그러면 나이의 비가 2대 7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 3, 4 차례차례 곱하지 말고 이제 조금 큰 숫자들을 곱해볼까? 한 번에? 몇을 곱하면 될까? 일단 6을 곱해봐. 그래. 그러면 12대 42가 되네. 한 번에 맞췄네. 한 번에 맞췄어. 합이 54살이 되면서 따라서 차니까 42 빼기 12 30이다. 나이의 차라고 했으니까 30살 이렇게 하겠지? 얘는 각각 6을 곱한 거다. 오케이. 넘어도 될 것 같아. 자, 비율을 분수로 쓴 다음 B의 전항과 후항을 구한다. 비율을 분수로. 비율이라는 건 분수 또는 소수라고 했는데 일단 분수로 나타낸 다음 B의 전항과 후항을 구한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그림을 봤을 때 3개 중 1개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분수로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걸 B로 고치면 1대 3이다 까지 할 수 있지. 그럼 전항은 1이고 후항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런 문제 해결해 볼 거야. 비율이 0.3이고 내항의 곱이 180인 비례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비율이 0.3 얘를 일단 분수로 고쳐 10분의 3이라고. 그럼 B가 3대 10인 거잖아. 근데 내항의 곱이 180인 비례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 비례식을 요렇게 둔 거야. 6대 기억은 니은대 기억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항, 후항 둘 다 모르는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항은 알고 있어. 6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 B가 3대 10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이 20이 아닐까? 그치? 기억은 바로 구했어. 그럼 여기가 20이구나. 근데 내항의 곱이 180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항은 어디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 내항이란 말이야. 그치? 이것의 곱이 180이래. 그럼 니은은? 니은은 9.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 9라고 채워 넣었다면 디귿은? 30. 그치? 3배 하면
후항도 3배 해서 30 이렇게 구한 거야. 요거랑 똑같은 문제야. 비율이 1.5이고 외항의 곱이 이번엔 360인 비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비율부터 보자. 비율이 1.5래. 그렇다는 건 일단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5니까 약분하면 5로 약분되죠. 5, 20, 5, 35. 2분의 3이네. 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이라고 채워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네모들을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래서 기역 대 20은 니은 대 디귿이다. 이렇게 일단 식을 써놓고, 그러면 20분의 기역이 2분의 3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역은? 그렇지, 30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지우고 30이라고 채워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고려해야 될 게 외항의 곱이 360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30이랑 디귿이랑 곱했을 때 36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30이랑 디귿을 곱하면 360이기 때문에 디귿은 뭐다? 12다. 근데 외항의 곱이 360이라면 소윤아, 내항의 곱도 360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곱한 내항의 곱도 360이야. 왜냐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따라서 20이랑 니은을 곱해도 360이 되어야 하니까 니은은 18이다. 따라서 비례식은 30대 20은 18대 12이다. 그러면 그 옆에 2-1이랑 2-2도 다 같은 문제들이야. 요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 해볼게요. 이번엔 백분율이 나왔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37.5%이고 외항의 곱이 192인 비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비율이 백분율로 나타내줬어. 근데 우리 퍼센트 37.5% 얘를 분수 또는 소수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거 해볼까? 30%라는 건 분수로 어떻게 바꿔? 그렇지. 전체를 100으로 두는 게 백분율이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의 그 비율이 백분율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100분의 30이고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 0.3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00분의 37.5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한다면 같은 분수겠지. 그럼 1000분의 375도 같은 분수고, 그럼 얘를 소수로 바꾸면 0.375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자고. 그럼 비율이 0.375래. 그러면 자, 여기를 기역,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지칭할게. 그러면 디귿분의 12 전에 여기 12대 디귿을 분수로 바꾸면 디귿분의 12잖아. 그치? 근데 얘가 뭐래?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응! 얘가 1000분의 375가 되어야 하는 거야. 비율이 37.5%니까.
그럼 여기서 디귿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할 수 있겠어? 약분해볼까? 얘를 5로 일단 약분하자. 그러면 분모는 200, 5, 7, 35, 25, 5, 5, 25. 200분의 75네. 또 약분하면 5, 4, 20, 5, 1은 5, 5, 5, 25. 5로 또 약분해봐. 5, 35, 5, 8, 40. 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3이거든. 그치? 근데 분자가 12잖아, 지금.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2분의 12가 되면서 따라서 디귿은 뭐다? 디귿이 뭐다? 응? 32. 32.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비율, 니은, 기역 대 니은도 똑같은 비여야 되는데, 그 전에 외항의 곱이 192, 요것도, 요 조건도 써야겠지. 그럼 외항의 곱은 기역이랑 디귿을 곱했을 때 192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디귿 구했어. 32라고. 그치? 그러니까 기역에다 32를 곱하면 192가 된다. 따라서 기역은 6이야? 그렇지, 6. 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저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자. 기역이랑 디귿 채워가지고. 그럼 6대 니은은 12대 32잖아. 그치? 이제 니은만 구하면 돼. 전항을 봤더니 6에서 12로 갈 때 곱하기 2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2 했을 때 32가 됐대. 그럼 니은은? 니은은 11? 11을 2배 하면 32가 돼? 어떤 수를 2배 하면 32가 돼? 16. 그래서 니은까지 구했습니다. 푸는 순서 아시겠나요? 응. 그러면 2-4번 해볼 건데 이거 고민할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한 3분만 드릴게요. 자, 비례식이 나왔어. 내항의 곱이 280이라고 했거든? 내항의 곱이 280이라면 외항의 곱도 280이겠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볼게. 니은이랑 디귿을 곱하면 280이 돼야 해. 그리고 기역이랑 40을 곱해도 28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기역값을 구할 수 있지. 여기서 기역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여기가 7이야. 그리고 요런 조건이 있어. 기역보다는 니은이, 니은보다는 디귿이 커야 돼. 이때 만들 수 있는 비례식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단, 기역, 니은, 디귿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이랑 디귿을 곱해서 280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볼 거야. 근데 이런 조건이 있잖아. 니은보다는 디귿이 커야 된다며. 니은보다는 디귿이 더 크게 만들면서 둘이 곱했을 때 280이 되는 두 수들을 모두 써볼 거라고. 일단 여기다가 쓸게. 니은이 1일 때 디귿이 280인 경우, 그치? 또 2, 140. 굉장히 많을 거야. 280들의 약수들을 생각해 봐야겠지. 1, 2 다음은 4. 일 때 70. 5일 때 56. 7일 때 40. 8일 때 35. 10일 때 28. 그 다음 14일 때 20.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니은이 더 디귿보다 커지게 되거든? 여기가 끝이고 일단은. 근데 기억이 더 제일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탈락이야. 얘도 탈락이네? 5까지도? 얘는 어때? 7,40. 니은이 7이 될 수 있고 디귿이 40이 될 수 있어? 여기 지금 등호는 없잖아. 그치? 기억보다 니은이 커야 돼. 기억이 7인데 7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안 돼. 그치? 이중되는 거 하나, 둘, 셋.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숫자가 고정이고 7로 고정이고 되는 경우들을 쭉 써놓고 안 되는 거 빼면 되는 거야. 요 말은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비의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는 거. 예를 들면 가 대 나가 1대 5인데 여기다가 똑같은 수 네모를 곱했어. 근데 둘이 합쳐서 36이 돼야 한다네. 그러면 가가 1 곱하기 네모였고 나가 5 곱하기 네모였잖아. 그래서 둘이 더해서 36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식을 썼어. 그럼 여기는 네모가 1개 있는 거고 여긴 네모가 5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한 거니까 총 네모가 6개입니다 해서 6 곱하기 네모까지 됐어. 그게 36입니다. 그렇다면 네모는 6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아까는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식을 쓴다면 네모를 한 번에 구함으로써 가가 6이 되고 나가 30이 되는 거지. 그럼 문제 풀어보자. 대표 문제 3번. 주아와 은우가 받은 용돈의 비는 7대 9입니다. 은우가 주아보다 500원 더 많이 받았다면 이게 중요하겠다. 은우가 주아보다 500원 더 많이 받았다면 밑줄. 은우가 받은 용돈은 얼마입니까? 자, 일단 얘들이 받은 용돈의 비가 7대 9인데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 동그라미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지. 비율이 같다. 근데 은우가 주아보다 500원 더 많이 받았대. 자, 여기서 이거 주아, 은우 순서대로인 거야. 주아를 먼저 썼으니까 앞에 전항이 주아가 받은 용돈이고 뒤에 게 은우가 받은 용돈이잖아. 그럼 주아가 받은 용돈은 7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고 은우가 받은 용돈은 9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은우가 더 많이 받았잖아. 500원. 그러니까 9 곱하기 동그라미에서 7 곱하기 동그라미를 빼면 500원이다 라는 식 쓸 수 있겠지.
9개의 동그라미에다가 7개의 동그라미를 뺐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다? 2개다. 2 곱하기 동그라미는 500이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뭐다? 동그라미의 값은 뭐다? 250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은우가 받은 용돈 아까 9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대신에 250을 대입하면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2250원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주아가 받은 용돈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7 곱하기 동그라미 해가지고 7 곱하기 250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니면 뭐 이런 방법, 아니면 500원 덜 받았으니까 2250원에다가 500원을 빼도 좋고, 그치? 그러면 1750원이네. 그리고 여기서 500을 빼도 똑같이 1750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3-3번. 태우가 저금통에 모은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은 모두 51개이고, 잠깐 끊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의 수의 비는 13대4입니다. 태우가 저금통에 모은 동전은 모두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의 수의 비가 13대4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근데 앞에서도 했지만 13에다가 네모를 곱해도 4에다가 네모를 곱해도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그치? 같은 수를 곱했다면 비율은 변하지 않아.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13 곱하기 네모 대 4 대 네모. 그러면 앞에 있는 게 100원짜리 동전 개수고 뒤에 있는 게 500원짜리 동전 개수잖아. 그치?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수를 100원짜리 동전수랑 500원짜리 동전수 합쳐서 몇 개라고 했어? 51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3 곱하기 네모에다가 4 곱하기 네모를 더하면 51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네모가 총 몇 개다? 그렇지. 17개다. 그게 51이다. 그러면 네모는 3이구나. 아하. 그러면 여기 3 채워 넣을 수 있겠고, B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 동전이 총 몇 개 있는 거고? 100원짜리 동전수는 100원 동전수는 13 곱하기 3에서 39개가 된 거고, 500원짜리 동전수는 4 곱하기 3에서 12개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 태우가 저금통에 모은 동전은 모두 얼마인지 물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39개를 곱해줘야 돼. 그치? 그리고 500원에다가도 개수 12개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총 얼마 내가 갖고 있는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3,900 더하기 6,000 더하면 9,900원이네. 그쵸? 자, 3-4번. 자, 그러면 모르는 두 양을 기호로 써서 두 개의 식을 만든다. 자, 모르는 기호 두 개가 있어. 네모 더하기 세모. 했더니 300원이래. 근데 여기다가 세모를 하나 더 얹었어. 그랬더니 400원이 됐다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10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야,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 두 개에다가 세모를 하나를 더하면 17인데 거기다가 네모 더하기 세모를 하면 10이래. 그럼 얘네 식을 전체적으로 빼주면 네모 세모 하나씩 지워지고 네모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17에서 10을 빼면 7이다. 그러니까 네모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대표 문제 4번 풀어볼 건데, 자, 끈 가와 나의 길이는 각각 30cm, 50cm입니다. 같은 길이만큼 잘라냈더니 가와 나의 남은 끈의 길이의 비가 1:3이 되었습니다. 잘라낸 끈의 길이를 구하시오. 가랑 나의 길이를 알려줬네. 30cm, 50cm라고. 그리고 같은 길이만큼 잘라냈더니 1:3이 되었대. 자, 일단 요 1:3이라는 비에다가 전항 후항의 똑같은 수 동그라미를 곱할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대 3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나타낼 수 있을 테고, 그럼 남은 끈의 길이가 동그라미 센티미터 그리고 3 곱하기 동그라미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지. 잘라내고 남은 거의 비가 요걸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잘라낸 끈의 길이를 여기서 네모라고 했거든? 그럼 잘라내기 전에는 동그라미에다가 네모만큼 써야 됐던 거잖아. 잘라내기 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3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썼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아까 3 곱하기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개 더해져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잘라진 만큼 네모 더했을 때 50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식을 전체적으로 빼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랑 네모 하나씩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고, 그러면 남은 게 동그라미 두 개거든요. 그리고 50에서 30 빼면 20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의 값은 10이겠지. 요거 알아냈네. 그러면 남은 길이 여기 10cm랑 30cm라는 사실 알 수 있었던 거잖아, 여기. 그치? 그리고 이제 네모도 구할 수 있어. 잘라낸 끈의 길이. 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잘라낸 끈의 길이는 2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0이다. 따라서 잘라낸 끈의 길이는 20cm다. (4-1번) 2번도 같은 문제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4-3 갈게. 끈 가와 나의 길이의 비는 5:8입니다. 같은 길이만큼 잘라냈더니 가와 나의 남은 끈의 길이가 각각 10cm, 25cm가 되었습니다. 잘라낸 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끈 가와 나의 길이를 각각 뭐라고 할 거야? 가와 나의 길이. 이건 B를 나 알려준 거잖아. 여기서 문제에서는. 그럼 얘는 5 곱하기 뭐 네모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고 나는 8 곱하기 네모 센티미터라고 둘 수 있겠어. 그리고 잘라낸 끈의 길이를 뭐라고 둘까? 기호 아무거나 세모센치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을 두 가지 쓸 건데 자, 5 곱하기 네모가 가의 길이고 거기에서 세모만큼 뺐더니 10cm가 남았습니다 라는 식 하나 쓸 수 있겠지. 세모센치만큼 잘라냈더니 10cm가 남았습니다 이거야. 요게 하나의 식이야. 그리고 나 가지고 8 곱하기 네모만큼 있었는데 세모만큼 잘라냈더니 이번엔 25cm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식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이 더 크니까 이 식에서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순서 바꿔가지고 이 식을 전체적으로 빼줄게요. 빼줘. 자, 그러면 빼기 세모는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겠지. 그리고 8개의 네모에다가 5개의 네모를 뺐더니 몇 개의 네모가 남는 거야? 3개의 네모가 남는 거잖아. 그게 몇이다? 15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 따라서 네모는 5다. 아하. 네모가 5라는 사실 알았어. 그러면 가랑 나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지. 가는 몇 센치고? 25. 가는 25cm고 나는 40cm인 거잖아. 그럼 이제 잘라낸 끈의 길이 세모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5를 넣은 다음에 요 세모 구하면 되지 않겠어 이제? 그치? 그럼 이거야 8 곱하기 5에다가 세모를 빼면 25입니다 이거니까 8 곱하기 5는 40 빼기 세모는 25입니다. 따라서 세모는 15입니다. 15cm겠죠? 뭐 여기다가 5 넣어서 세모 구해도 되고 요 식에다가 아니면 기억식에다 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4-4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막대를 평평한 연못바닥에 수직으로 세웠더니 물 위로 나온 막대의 길이가 각 막대 길이의 4분의 1, 3분의 1이었습니다. 두 막대의 길이의 차가 12cm일 때 연못의 깊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막대가 있는데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물 위로 나온 막대의 길이가 4분의 1, 3분의 1만큼이었대. 우리는 이 막대 전체 길이를 1로 볼 거고 4분의 1만큼 밖으로 나와 있다는 소리는 얘를 4개로 나눴을 때 1만큼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소리니까 물이 요만큼 차 있다는 거야. 요만큼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잠긴 부분 있잖아. 이 잠긴 부분. 여기가 4분의 1이라면 여기는 얼만큼이야? 4분의 3만큼이거든? 그 다음 나머지 한 개 막대도 그려볼게. 지금 얘는 3분의 1만큼 밖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3개로 나눈 거 중 한 칸이 물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 전체를 1로 봤을 때 3분의 1만큼이 밖으로 나와 있고 물에 잠긴 부분은 3분의 2만큼인 거야. 그러면 얘를 가막대라고 하고 얘를 나막대라고 하자. 가막대의 길이에다가 그중 4분의 3만큼이 물에 잠겨 있고 나의 3분의 2만큼이 물에 잠겨 있잖아. 근데 물에 잠긴 그 길이는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지금 같은 물에 잠겨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같은 물에 잠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잠긴 부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둘 거야. 소연아, 이거 비례식으로 고치는 거 기억나? 그 비례식의 성질 중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내항으로 보는 거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내항이고 얘네 둘이 외항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따라서 비례식은 이렇게 쓸 거잖아. 등호를 기준으로 b가 이렇게 2개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내항이구나. 아, 이 안쪽에다가 2개 이렇게 써줘야겠구나. 얘네 둘이 외항이구나. 그럼 얘가 밖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써줘야겠구나. 아, 그럼 나 대 가는 4분의 3 대 3분의 2구나. 라는 사실 알았어. 그러면 요 분수로 표현된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12 곱하기 12. 그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항이 뭐가 되고? 4, 30이니까 3, 3은 9 대 3, 40이니까 2, 4, 8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의 길이 대 가의 길이는 9 대 8이야. 근데 우리 지금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 두 막대의 길이의 차가 12cm라고 했지. 그러면 나가 더 긴 거야? 가가 더 긴 거야? 누가 더 긴 거야? 여기서? 나 대 가는 9 대 8이면 그럼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치? 나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 가를 빼면 12cm라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나는 9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고 가는 8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뺐을 때 10이다 라는 식을 써놓고 이제 네모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모가 한 개인 거죠. 이게 10이래. 아, 그럼 그냥 네모가 12인 거야. 네모에다 1은 곱하면 안 하잖아. 그치? 네모 곱하기 1이랑 네모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모가 12래. 아,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나의 길이는 뭐다? 나의 길이는 9 곱하기 12 해서 108cm가 되는 거고 가의 길이는 8 곱하기 12 해서 96cm가 되는 거야. 자, 연못의 깊이를 물었네? 연못의 깊이는 뭐였지? 잠긴 부분, 요게 잠긴 부분, 요게 연못의 깊이지. 안 보인다. 얘가 연못의 깊이인 거야. 그치? 그러면 나의 길이가 108cm라고 했으니까 108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3, 6, 18 해서 72cm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걸 구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되겠다.